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첫 공식 회의가 열렸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이 자리에서 추경의 중요성 그리고 처리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강조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6월 임시국회 일주일 남지 않았습니다. 이 추경 처리, 그래서 이게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이용섭 부위원장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거 지금 추경이 이게 6월 임시국회에서는 좀 힘든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이 추경 문제를 장관들 청문회 문제와 연계시키지 말고 추경은 추경대로 심사하고 또 인사청문회는 청문회대로 진행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예. 뭐 야당은 야당대로 고충이 있겠습니다만 청년들의 실업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또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국회를 존중한다는 진정성을 가지고 시정연설까지 했으니까 바로 추경 예산 심사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그러니까 추경 없이는 일자리도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제이노믹스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제이노믹스는 일자리로 시작해서 일자리로 완성된다 할 정도로 일자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 시작점이 이번에 이제 추경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이 일자리 추경의 골든타임이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1991년부터 96년 사이에 태어난 에코붐 세대, 소위 2차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지난해부터 2021년까지 본격적으로 고용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청년 일자리 문제에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실업 대란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지 못하는 사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일자리 추경의 골든타임이라고 보는 거죠. 예.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예. 지금이라는 것은 6월을 넘기면 안 된다. 이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6월은 다 갔으니까 7월 임시국회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6월에 통과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7월에라도 통과를 시켜주셔야지. 안 그러면 이제 통과되더라도 이걸 지자체까지 돈이 내려가서 쓰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예. 이제 7월을 넘겨버리면 추경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골든타임은 그러면 언제까지라는 말씀이신가요? 7월 임시국회에서 바로 7월까지. 해주셔야죠. 7월까지가 예. 골든타임이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자유한국당은 공무원 직원을 위한 예산은 부적절하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런 입장 아니겠어요? 예. 그죠? 근데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공무원 증원 문제라는 것이 이게 뭐 추경으로 당장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앞으로 두고두고 굉장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문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공무원은 많은 것도 문제지만 너무 적어도 문제다. 예. 우리나라는 과도하게 공공부문 취업자 수가 적습니다. 예를 들면 OECD 국가들은 평균 전체 일자리 중에서 공공부문에서 21%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는 8.9%밖에 안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인구 1000명당 공무원 수가 OECD 국가들은 83명인데 우리는 절반도 안 되는 33명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분야에서 정부가 국민들을 제대로 못 모시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메르스 사태다, 세월호다 이런 것도 공무원들을 적정 수준으로 확보해서 우리가 안전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었다면 예방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무원에 돈 들어가는 게 그렇게 아깝다면 지금 있는 공무원도 없애버려야죠. 그렇지만 그런 차원에서 볼 일이 아니고요. 적정 수준의 공무원 수는 확보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예, 지금 적정 수준 OECD가 21%라고 그러셨어요. 그죠? 예. 우리는 8.9%. 근데 예. 일각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립학교 교원들 같은 경우에도 사립대학교 교수를 제외한 나머지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결국 교육청에서 월급 주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거는 사실 공적 부분에 이 공무원으로 취급 해도 무방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런 숫자 합하면 이건 숫자는 훨씬 올라간다. 이런 주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나라마다 이제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조정은 필요할지도 모르지만 바로 그런 부분이죠. 다른 나라들은 학교도 이제 대부분 공립학교로 운영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이랄지 유치원
이런 부분도 이제 공공 부분에서 많이 운영하는데 우리는 이게 사립 쪽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예. 이제 아무래도 공공 부분의 숫자가 적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린이집이다, 유치원이다, 육아시설도 이제 질 좋은 공공 부분을 확충해서 국민들이 더 많은 서비스를 확보하도록 하고 좋은 일자리도 확보하겠다. 그런 이제 대책을 발표한 거죠. 예. 그러니까 요약적으로 지금 현재의 공무원 증원 예정 요거는 결국은 물러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물러나고 안 물러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 어느 것이 국민들을 제대로 모실 수 있는 길이냐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 아하. 그리고 어느 나라나 예. 나라가 경기가 침체돼서 일자리가 부족할 때는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왜 일자리를 공공 부분에서 늘리려고 하느냐, 기업에게 맡겨야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민간 부분 창출 뭐 이런 얘기하죠. 예. 그러나 지금까지 기업에 계속 맡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주변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데 일자리를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시장의 실패고 민간의 무능입니다. 이럴 때는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그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는 게 시대적 흐름인 거죠. 자, 그리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위원회 지난주 첫 회의 주재를 하셨죠. 그죠? 예. 근데 이제 노동계한테 1년 정도 시간 주고 지켜봐달라 이런 부탁을 했죠. 그죠? 예. 그런데 이번 주 금요일 30일에 민주노총 총파업이 예정돼 있거든요. 어떻게 예. 보십니까? 저는 대선 과정에서 민주노총이 요구했던 적폐청산과 사회 예. 대개혁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앞장서서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총파업할 때가 아니고 일자리 혁명과 사회 대개혁을 위해서 힘든 길을 가고 있는 대통령을 도울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민주노총과의 간담회 때도 이런 의견을 전달을 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철회해야 된다. 그죠? 예, 저는 민주노총은 새 정부가 하는 일에 반대하는 뜻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아무래도 새 정부가 들어오더니만 세상이 바뀌었구나 하는 걸 국민들이 느끼려면 노동계에서도 상응하는 양보와 배려, 연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30일 민주노총 파업은 자제해야 된다 이런 예. 생각이시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종섭 부위원장께서 이 중소기업인들 찾아서 큰 절을 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게 이제 최저임금 10,000원 올리는 거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부담 뭐 이런 것 때문이죠. 노동시간 단축. 그죠? 아닙니다. 근데 아니에요? 제가 큰 절을 올린 것은 예. 지난 6월 22일 날 제주도에서 중소기업 중앙회 주최로 중소기업 리더스 포럼이 개최가 됐어요. 예. 가장 큰 행사지요. 예. 제가 기조 강연을 했는데 예. 그날 중소기업인들이 중소기업이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또 청년 정규직을 10만 명을 추가 채용하고 이 사업주와 근로자 간 성과 공유제를 시행하겠다고 결의를 했어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중소기업들이 어렵거든요. 예. 임금도 10,000원을 올린다더라, 근로시간도 단축한다더라 해서 어려운데, 예.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티면서 일자리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는 것이 너무나 고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아하. 전달하고 싶어서 큰 절을 올렸습니다. 예, 근데 그날 지금 최저임금 10,000원 인상 이런 거에 대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으셨겠네요. 예, 중소기업인들도 얘기를 해주셨고 이제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리면 소상공인들이 매우 어려워지는 이건 사실이고 저희가 지금 가장 걱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일자리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지금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 중에 있습니다. 지원 방안 어떤 거? 검토 단계라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생계형 처가법종을 지정하고 또 음식점업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카드 수수료율 혜택도 좀 혜택을 확대하고 그러니까 수수료율을 내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해서 의료비나 교육비 세액 공제도 드리고 또 신규로 도입하는 복지수당이나 공무원 복지 포인트는
일정 부분을 골목 상권이나 전통 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든지, 또 임대료가 가장 이제 부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상한 한도를 낮추고 계약 경신 청구 기간은 연장해 드린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을 지금 정부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은 이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도 10,000원 올려도 그렇게 큰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럴 정도 수준의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만들어야죠. 왜 그러냐면, 예. 저임금 근로자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10,000원으로 올리겠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사회계층의 매우 어려운 분야인 이 취약계층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 저임금 근로자 소상공인들이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모든 수단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부분 말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 찾아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도출된다라는 분석이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해고당한 사람도 나오고 이런 거. 언론에서 그런 기사를 예. 봤어요. 그래서 근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부 직원이 해고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당연하죠. 예, 지금 그래서 우리 일자리 의원에서 실태를 파악 중에 있는데, 예. 현재까지는 그런 불이익을 받는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지시도 하고 또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는 것도 결국은 소상공인들뿐만이 아니라 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대기업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은 전체의 5%밖에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중소기업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가는 것이 사실이죠. 예. 그런데 이왕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법제화한다든지, 예를 들면 이런 거 필요한 거는 아니에요?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이런 문제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게 3가지가 크게 있거든요. 예. 노동시간 단축, 예. 그리고 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예. 그리고 최저임금 10,000원 인상. 예. 이 3대 현안을 추진하다 보니까 민간 부분에서 특히 기업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불안해합니다. 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가 이제 사회적 타협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또 통해서 법제화를 맞춤형으로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맞춤형은 어떤 의미죠? 맞춤형이라는 것은 이제 비정규직도 보면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정규직이 육아휴직을 갔다든지 출산휴직을 갔을 때 대체한다든지, 그리고 또 어떤 기업의 경우에는 일이 그냥 1년 내내 상시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계절적으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런 경우에는 비정규직을 쓸 수밖에 없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일과 과정을 양립하기 위해서 나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만 근무하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은 본인이 원해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서 맞춤형으로 이제 대안을 제시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